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제 저도 배우자 집 갔다가 이제 저희 친가도 가고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연휴가 또 끝나고 나니까 일을 하기 싫어서 방송을 한다는 핑계로 이렇게 또 잠시 농땡이를 부려봅니다. 오늘은 그 학교폭력 관련해서 또 다루고자 얘기를 나누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제 사진을 조금 줄이고 못생긴 얼굴을 조금 없애고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번에는 이제 강동 서울시죠. 서울 강동 저희 사무소가 있는 곳은 아니고 강동 송파교육지원청 학폭위 현재로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학생을 조력해서 이제 가해 학생 학교봉사 10시간 이렇게 처분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음, 일단은 뭐 저희 행정사 사무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제 공무원 출신 저 이렇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 출신 경력직 행정사님을 한 분 더 모셨어요. 같이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원래도 학교 폭력을 전문으로 했지만 조금 더 학교 폭력 대책 심의나 뭐 행정 심판 조금 더 이제 보호자님과 이제 학생분들에게 좀 더 양질의 행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출신 행정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시는데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변호사하고 행정사 뭐가 다르냐. 사실 뭐 변호사는 다 알잖아요. 저희 문과 전 공대지만 문과 자격증 중에서 최고죠. 네, 일반 법률을 모든 법률 업무, 모든 법률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이게 변호사 자격이고 이제 행정사는 사실 낯설어요. 아직까지 낯선 분이 많으세요. 학교 폭력이나 뭐 인증 관련해서는 몇 번 들어보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 아니고선 행정사가 뭐 하는 거예요? 행정서사? 옛날에 행정서사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행정서사는 맞아요. 명칭이 바뀌었고 행정사로. 차이점 간단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변호사분들은 일단 모든 법률 사무에 대해서 대리가 가능해요. 근데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제외하고는 대리가 안 됩니다. 이제 대행만 가능해요. 제출하는 문서의 작성의 대행.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변호사분들은 보호자분들 대신해서 법률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기관에 전화도 할 수 있고 누구누구 변호사입니다.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학폭위에 들어가서 진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출되는 문서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이 됩니다. 그럼 행정사는 무슨 일을 해요? 라고 물으시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서 인허가를 제외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는 작성 대행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의견을 담아서 그런 의견이 법리적으로 좀 더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 대행할 수 있고 인허가는 행정사가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폭 사안에서는 대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사가 직접적으로 행정기관하고 통화나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도 작성 대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문서도 보호자 명의로, 보호자분 명의로, 보호자 의견서 형태로 제출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수임료죠. 뭐 변호사분들은 어쨌든 수임료가 고가죠. 근데 이제 행정사는 조금 저렴하죠. 뭐 많이 저렴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노동 관련 사건 하다 보면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노무사분들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 차이는 결국은 뭐 당연히 이제 소송은 못 하는 거죠. 행정사도 마찬가지고 노무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소송은 안 됩니다. 소송은 변호사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안 되고 중앙노동위원회나 뭐 지방노동위 이쪽은 이제 노무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노무사를 찾아가시는 분,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는 차이점은 아무래도 수임료가 좀 큰 거죠. 그런 것처럼 행정 관련 행정심판도 행정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는데 행정기관 징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큰 수임료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외 역할은 동일합니다. 행정사도 행정사법에 따라서 행정관계 법률에 대한 자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계 법률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 예방법도 행정관계 법률입니다. 그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 포기를 한번 해보신 보호자님들은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보호자분께서 하실 말씀이 별로 없어요. 하고 싶어도 말을 끊죠. 발언권 얻으러 하라고 하죠. 대부분의 질문은 위원들이 학생들한테 질문하게 됩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보호자분들이
이제 마지막 뭐 발언하다 보호자로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이제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같이 가서 발언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발언이 뭐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뭐 주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진 않고, 마지막에 보호자 그리고 변호인 이렇게 한 3분 정도 발언할 수 있다는 거. 97%뭐 100분 100이라고 했을 때 97%는 학생들에 의해 진술이 이루어진다는 거. 네, 그리고 행정사는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수임료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누군가가 그래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역할의 차이점이 있고 수임료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뭐 저희 승무는 많은 보호자분들이 믿고 맡기고 있죠. 네.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새로 같이 하시는 행정사님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출신이시고, 그러다 보니 뭐 많이 믿고 맡기고 있으십니다. 이번 했던 거는 이제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학폭위 심의 제출한 의견서를 작성했거든요. 보호자 의견서로 나갑니다. 저희는 대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나 행정사 의견서가 아니라 부모님 명의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거고, 보호자 확인서랑 또 달라요. 보호자 확인서는 학교에서 주는 한 장짜리 양식을 쓰는 거고, 보호자 의견서는 그 법리에 대해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의견서는 보통 이렇게 잠깁니다. 저희 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학교폭력 해당 여부죠.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조치별 세부 적용 기준, 뭐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 정도를 논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처벌이 없다듯이 학교폭력 그것도 해당되지 않으면 굳이 뒤에 걸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학교폭력 해당되는 해당성을 따지는 거고, 된다고 하면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중 이제 기본 판단 요소, 학교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합니다. 보통은 뭐 저희는 한 2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보호자분께 받았는데 네, 보시면 학교에서 봉사 10시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절놀이 하잖아요. 아직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덩치 큰 친구가 덩치 작은 친구를 기절놀이 시킨 거예요. 자꾸 장난친다고 장난을 빙자해서 한 번, 두 번이 넘어가고 3번 정도 되면 힘들잖아요. 사실 한 번도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옛날에 유도를 했었는데 조르기 들어가서 막 실신한 적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명에 직결되는 거거든요. 혈류가 안 통하면 내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목을 졸라서 했는데 진짜 그때는 기절했던 거죠. 이게 했는데도 안 놔준 거죠. 터치를 했는데도. 그래서 넘어지면서 옆에 책장을 받았는데 이게 피부가 열상이 된 거예요. 이쪽 쭉 찢어진 거예요. 5방울을 꼬맸고. 기가 찰 어르시죠. 피해자 부모님은. 물어보니까 병원에서 학교에서 오라 그래서 가서 병원 가서 열상 이제 5방울 꼬매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3번 정도를 계속 싫다고 했는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님은 이제 저녁 늦게 이제 막 찾은 거죠. 찾아가지고 뭐 학교폭력 예방 카페인가? 거기에서도 저희가 뭐 평이 좋다고 막 하시던데, 그래 저녁 10시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냥 그날 바로 하셨어요. 뭐 다른데 전화해도 답 안 나오는 것 같다고. 그래도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이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저건 저래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이 해당되는 거고, 뭐 이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카페에서도 뭐 좋은 평이 있고 이렇게 상담을 해봐도 뭐 사실 10시에 전화 받아주는 행정사 별로 없잖아요. 사실 변호사도 그렇고 뭐 저희는 이제 저는 받았는데 의사소통도 잘 되고 해서 하겠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부터 들어가서 했죠. 학교 폭력 하다 보면 보호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저지르시는 오류가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학교가 뭐 알아서 해주겠지. 학교에서 안심하라고 하니까 해주겠지. 옛날 학폭위는 가능했어요. 학교에서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실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예. 그래서 또 아이들 싸움에 무슨 뭐 행정사 변호사가 들어가냐. 그냥 화해하고 끝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대책심의위원회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서로 으쌰으쌰해서 화해하고 악수하고 끝 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진짜 재판처럼 막 따지고 들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때 되면 이제 그 보호자님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를 앉혀놓고 죄인 다루듯이 하냐고 막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데 거짓말 하는 거냐고 막 그래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학교폭력 대책심의라고 하고 처분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옛날에 징계위원회예요. 학교 징계위원회. 그게 이제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전문성도 없고 위법한 절차가 많으니까 징계 절차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 학폭위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 안 됐어요. 학부모 구성이 안 되고 무가 없고 이래서 계속 법원에서 깨지는 거예요. 위법한 절차 땡.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더 이상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죠. 근데 이게 징계 절차란 말이에요. 그럼 징계 절차에 맞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오는 건데 부모님께서는 대책심의위원 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 우리 저 어릴 때처럼 서로 화해해 됐지 잘 지내 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심판도 준사법적 절차예요. 보호자님들께서 이렇게 써오신 거 한 번씩 주세요. 하다가 안 돼서 일단 그 썼던 거라도 보내달라고 해요. 아니면 그냥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행정심판에 다투고자 하는 거는 위법이나 부당한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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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하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분들께서 생각하는 사건에 대한 논점과 행정사가나 변호사가 바라보는 사안에 대한 논점, 중점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뭐 이런 일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 일 가지고 뭐 전문 누굴 선임하네 마네 이렇게 하는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네. 옛날처럼 저희 때는 깍두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같이 놀다가 못하는 친구는 깍두기, 얘는 실수하고 못해도 봐주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따 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그럼 학교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런 세상에서 이제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대학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학교에서 말 믿고 이렇게 별일 아니라 생각했는데 처분 나오니까 갑자기 뭐 학교에서 봉사, 뭐 사회봉사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까지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웃으면서 뭐 허허허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까지 그러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따끔하게 말씀드려요. 지금 시대가 변했다고 이제는. 예. 피해 학생들도 내가 피해자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보호자님 가셨는데 피해자가 학교가 평소에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은 피해자 보호자님들이 갔다 와서 저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아유 행정사님 말 들을 걸, 행정사님하고 할 걸. 뒤늦게 이제 행정심판 의뢰를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아무튼 어쨌든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하라고 말씀드려요. 뭐 돈이 사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너무 싼 곳 그렇다고 막 30만 50만 원 막 이상한 데 하지 마시고 뭐 돈이 많으시면 여유가 되시면 뭐 변호사 전문 로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국가 자격사 제도에 맞게 노무사나 행정사가 있는 이유 자체가 너무 고가고 법률 서비스가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한 단계 낮춰서 그러니까 서민들께서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접근할 수 있는 이렇게 전문 자격사 제도가 있는 것처럼 비용은 솔직히 많이 비싸진 않아요. 뭐 그래봤자 뭐 100만 원, 150만 원인데 저희한테 굳이 안 하시더라도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통화를 해보고 내가 맡길 수 있다고 하시면 대책심의위원회에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행정심판 가서라도 처분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아이고 벌써 13분이네요. 일단은 대책심의 때부터 같이 하셔야 돼요. 사안조사 때부터 들어가야 되고 네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알아서 해줍니다. 부모님 손 쓸 새도 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저희하고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뭐 저희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모자님도 계시긴 할 건데 뭐 학교폭력 예방 카페에서는 저희가 뭐 잘 좋은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가입해서 본 건 아닌데 보호자님들께서 하시고 뭐 기각되신 보호자님들도 이렇게 저희가 하시고도 좋은 평을 많이 남겨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뭐 아쉽지만 어쨌든 뭐 행정사님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이제 서울교육청 출신 공무원 서울교육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님을 한 분 영입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하게 됐고 아무튼 직접 저희는 무조건 저희가 다 소통합니다. 보호자님들하고 사무장 소통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시겠다 하시면 뭐 저희 쪽에 주셔도 좋고 어쨌든 우리 살아가는 자녀 소중한 자녀의 미래가 걸린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